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재밌는 뉴스가 하나가 떴어요. 자, 개미들이 현재 비트코인 불타기 안 하는 이유. 사람들 지금 비트코인 관심 없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역사적으로 개미들은 사이클에 늦게 합류한다. 두 번째, 밈코인에 정신이 팔려있다. 세 번째, 알트코인이 부침을 겪고 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동의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밈코인 뭐 잘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밈코인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니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일반인들, 우리 뭐 구독자분들은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들어오겠습니까? 보통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폭등해도 잘 안 들어오시고요. 보통 알트코인들이 막 그냥 눈에 띄게 빨간색이 번쩍번쩍 할 때 보통 그때부터 조금씩 오다가 마지막 한 달 하늘로 폭죽을 아주 세게 그 이제 터트리고 이제 그 폭락을 했었던 과거에 2017년, 2021년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요. 비트코인은 이미 일반인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미 부자들의 자산이 된 지 좀 제가 볼 때 됐고요. 그냥 뭐 비트 이거를 쉽게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알트코인으로 몰릴 겁니다. 단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 세력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 아무리 좋은 코인도 소송해놓고 4년간 가격 찍어 누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아마 안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XRP 지금 거의 들고 계신 분 드무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래 놓고 어느 시점 폭등을 시키겠죠. 단순히 저 XRP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표가 이제 뭐 조금씩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요. 발표가 돼도 이거 뭐 최소 제가 볼 때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또 불복하고 또 정치 폭력 나오고 지금 심상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 특히 단기 급등, 단기 급락 이거 당연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위로 베팅 아래 뭐 선물 옵션도 아마 판을 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선거 결과 어느 순간 나오겠죠. 뭐 불복을 하든 뭘 하든 결국 당선자 발표될 겁니다. 연말 연초 내년으로 갈수록 대세 상승세로 전 접어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 확신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큰 낙폭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트럼프 어려울 것 같은데 해리스가 막 치고 나가는데 이럴 때 나올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순유출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역대 세 번째 순유입이라고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마이너스입니다. 혼란스럽죠.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뭐 역대 두 번째 이번 역대 세 번째 대선의 불확실성이 지금 뭐 거의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박빙입니다. 단기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연말 내년 초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냥 제일 간단하게 세 가지만 꼽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누군가 당선될 겁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제 명확성. 친코인 법들이 어떻게 된다? 통과될 것이다. 코인 제가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코인 업체들이요. 로비 이번에 역대급 자금을 썼습니다. 대통령도 뽑지만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사람들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세 번째 유동성이죠.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저는 코인이나 주식이 안 오르는 게 그게 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코인 투자는요. 어차피 어디에 베팅하는 겁니까? 월가의 탐욕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 미국의 선거 후원금이 제약회사들 석유 산업 업계보다도 많다. 암호화폐 산업이 그만큼
주류가 되고 있다. 이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친구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후원 이거 왜 할까요? 뭐 리플, 서클, 뭐 코인베이스, 뭐 A16인지 이런 데서 후원 왜 합니까? 당연히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사업의 이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합법이죠. 로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향후 코인의 먹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제약회사, 석유에서 나오는 뭐 에너지 산업의 지금 이득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코인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뭐 올해 3월 기사입니다. 뭐 거의 이제 오래됐죠. 레리 핑크가 이때부터 Everything will be tokenized를 외칩니다.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 무려 100배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영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비전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것이다. 주식, 채권, 심지어 부동산, 지적재산권, NFT, 우리의 신분증마저도 다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요. RWA입니다. 우리의 돈이 법정 화폐가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 얹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 뭐 일종의 CBD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랍니다. 그리고 2030년, 뭐 2030년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거의 이제 5년 남았어요. RWA가 10 트릴리언 달러면 우리 돈 1.3 경원이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 RW, 그러니까 세계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토큰화 시키는 거, 그거 시총 합치면 지금 10 트릴리언 달러, 지금 비트코인의 10배네요. 제가 볼 때 2035년이면 100배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뭐 일반 투자자 분들, 뭐 국내나 해외나 할 것 없이 이더리움 망했다, 알트코인 죽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승인해서 팔고 있습니까? 안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죠. 비들 펀드라고 하는 미 국채를 이제 토큰화 시켜서 만드는 펀드. 이거 펀드 그냥 투자만 해놓으면요. 국채 수익률을 따박따박 지갑으로 싸줍니다. 이걸 어디 위해 런칭했다고요? 이더리움. 왜 그랬을까요? 블랙록은요. 표지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랙홀 CEO라고 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머니, 자본이 이 사람 입이 말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을 보면 미국 대선 후에 비트코인 신고점 돌파 가능성.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죠. 누가 얘기했나 봤더니 코인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주요 언론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뭔지 아십니까? 거래소거든요. 테더랑 자웅 동체다. 쉽게 말하면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거래소,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 도널드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 어느 쪽이 승리해도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긍정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반면에 투자자의 관심 저조로 인해서 알트코인은 추가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지금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언론이죠. 월스트리트, 뭐 서클, 테더,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사실 알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비트코인만 보도하면 사람들이 볼까요? 월가에서 비트코인만 팔면 돈 벌 수 있을까요? 거래소 마찬가지죠.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알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할 것이다. 뭐 일종의 포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안 좋은 악재를 이렇게 보고서를 이 시점에서 뿌릴까요? 저는 몰아가기 의도가 제 눈에는 보여요. 미국 세력, 중국 세력 관계없어요. 돈 앞에 국경이 없습니다. 모두 크립토 프레임 조성이 완료됐다. 그 프레임 뭡니까? 비트코인은 좋아. 이거는 짱이야. 알트코인은 다 죽었지. 이더리움 봐봐. 지금 누가 사니? 그 이자도 안 준다며. 뭐 컨센시스 옛날 조사 받은 거 너희들 못 봤니? 증권 아직 뭐 갤리 갠슬러가 노코멘트 하잖아요.
트럼프가 이기면 상승이야. 해리스가 이기면 하락이야. 이게 뭐다?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어떻게 할까요? 만들었으면 당연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겁니다. 이럴 때 개미들, 제가 코인 투자를 디스코 팡팡에 비유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털어내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믿음 없는 자, 이번에도 예외 없이 끝까지 아마 버티긴 어려울 겁니다. 자, 해시키 글로벌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계 그 세력입니다. 여기 지금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트론을 상장했습니다. 뭐 중국계니까 당연히 트론 상장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 상장해서 매매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심지어 해시키 글로벌은 자체 코인을 거래소 코인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미 만들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거래소건 RWA건 디파이건 스테이블 코인이건 모두 뭐가 필요하다? 알트코인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알트코인 정말 다 망하게 할까요? 그럼 거래소 이렇게 만들어서 비트코인만 팔면 되지. 계속 상장을 왜 시킬까요? 탑 30 지수, 지수 만들어서 팔고, 비트이더 나중에 현물 ETF 나오고, 온갖 파생 상품 그거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법니다. RWA,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에 쓰일, 활용될 코인에 투자하자.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블랙락 15차선 고속도로 16차선일 겁니다. 지금은 USDC 그 올라가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망할까요? 저는 안 망할 거라고 봅니다. 망할 것 같은데 USDC를 굳이 거기 깔아놨을까요? 미래는 모르죠. 확률이 낮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 지금부터 미국 대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폭락도 할 수 있고요. 폭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시간 지나고 정리되면 아마 오르지 않을까. 자, 분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가격 하락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칭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풋 옵션, 그러니까 가격 하락엔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CM이나 데리베이트 모두 장기적으로는 강세에 베팅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건 해칭이죠. 해칭 차원에서 하는 게 옵션입니다. 단타족이 아니라면 트레이더 우리 선물 옵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드물게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희일비하면요. 우리의 선택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감정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 짜오장펑의 변호인단 지금 아십니까? 바이낸스 아직도 SEC랑 소송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만 합니까? 바이낸스 지금 US입니다. 리플도 아직 항소를 하냐 마냐 1월 15일로 뭘 지금 미뤄놨고요. 크라켄, 코인베이스 아직 소송 안 끝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죠. 이미 결과는 정해진 싸움이죠. 이게 이제 자오장펑 이쪽 그 변호인단이 SEC를 비난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무효화 시켜주세요. 이 기소장 취소시켜주세요. 지금 SEC는 암호화폐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리플도 지금 SEC가 항소를 한 게 기존 판결을 뒤집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땅땅땅 내렸지 않습니까? 특히 2차 시장,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미 내렸잖아요. 이 자체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잣대는 불명확하다. 그냥 비난한 겁니다. 저는 이제 뭘 보냐. SEC 게리 겐슬러 시대가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자락이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왜 또 당하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난 4년간 게리 겐슬러의 역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코인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코인, 비트코인 사지도 마. ETF 지연시켰잖아요. 승인 안 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이더리움. 그 다음 뭡니까? 알트코인들. 이제 콕콕콕 찍어가지고 기소장에 얘네들 증권이야, 미등록 증권이니까 얘네들 한 거래소를 지금 기소 다 했잖아요. 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가는요.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자가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이 친구들은 뭐 이제 그 400일 뭐 K 연금 아니면 이제 뭐 미국 지수 만들어서 팔잖아요. 뭐 S&P 500 지수,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평생 팔아 먹어야 수수료를 평생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 한번 확 해가지고 부자 되면 그거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게 이해관계자들이 저 월가에 있는 그 블랙막 피델리티 뱅가드입니다. 우리한테 쉽게 돈을 벌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매번 반복되고 있는 패턴에도 왜 또 이렇게 당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이 쌓이고 통찰력이 생기고 인내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내공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많은 지난번 뭐 한 번이나 두 번의 이 상승 하락장 사이클을 거치면서 좀 더 성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뭐 이제 댓글을 보시면 또 수준이 많이 또 높으신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미국의 싱크탱크 마이크로소프트 12월 10일자 결정할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냐 마냐. 재밌는 발언을 하죠. NC 뭐 PPR 여기가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연구 단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주주들로부터 너희들 소송당할 수도 있어. 옆에서 약간 압력을 집어넣어요. 너희들 투자 안 하기로 결정 났는데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저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12월 달 아마 오를 겁니다. 주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투자 안 하기로 했는데 폭등해버리면 너희들 이거 책임질 수 있겠니? 저는 이 굉장히 그 푸시를 스마트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반대표 던지기를 권고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고 있다. 뭐 예전부터 평가는 했고요. 이 여러 자산 안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12월 10일 날짜가 저는 이게 좀 기가 막힌 날짜가 아닌가. 저는 이번 내러티브 중에 하나는 뭐가 될 것이냐. 지난번 사이클 기억나십니까? 2020년 마이클 세일러, 그 다음 폴 티더 존스, 뭐 드러큰 밀러, 그 다음 뭐 애플, 저 레이 달리오, 팀 쿡 그 애플 CEO, 뭐 일론 머스크 억만장자들이 개인들이 나 실은 비트 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실은 이더도 조금 있어. 기억나십니까? 그게 지난번 사이클의 불장을 가속화시켰던 거. 이번에는요. 물론 개인들도 커밍아웃 할 겁니다. 빅테크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샀다. 한번 예상해 봅니다. 지금 현물 ETF도 나왔죠. 비트코인, 이제 나중에 이더리움 옵션도 나올 겁니다. 옵션은 기업들이 이제 하락, 뭐 상승 이렇게 리스크를요, 위험을 그 해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면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솔라나, 특히 XRP, 뭐 나중에 도지코인, 아발란체, 카르다노 여기에 유동성은 이미 확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규제 명확성, 뭐 선거 이후에 기다려보면 되겠죠. 이 와중에 마운트곡스 이제는 정말 뭐 웃기지도 않네요. 알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약간 세력입니다. 분석업체인데요. 알캄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콜드 월렛으로 22억 달러, 뭐 적은 돈이 아니네요. 거의 뭐 3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익명의 주소로 이체했다. 진짜 지겹습니다. 이 2014, 15, 16, 17 제가 이걸 보면서 신기할 정도로 피라미들 뭐 이렇게 그 상어들이요. 정말 무법천지예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합니다. 누가요? 엘리트들이, 그 세력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개미들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제가 보는 연말, 연초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단기 가격 예측, 날짜 예측 저는 맞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뭐 10여 년 이상 봤던 패턴이에요. 그들이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요. 지금은 뭐 공부했더니 비트코인이 최고의 글로벌 자산이다.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프레임 뭐였습니까? 코인은 다단계고 사기고 마약이고 테러리스트고 쥐약이고 기억나십니까?
그게 메이저 프레임이었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던가요? 말 바꿨잖아요. 블랙락, 레디 핑크, 민주당 의원들 갑자기 말을 바꾸고요. 나중에 트럼프도 바꿨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개미들은 그때 아마 관심이 없어요. 개미를 한번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순간 개미들이 우르르 털려 나가요. 그 다음에 꼭 지금 보시면 지금 알트코인 보시면 돼요. 안 좋잖아요. 이러면서 다 털렸다 싶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호재를 투척합니다. 호재가요. 그냥 호재가 아니라 큰 호재를 빵빵빵 투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극도의 포모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우리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할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 또 양털 깎기를 한다니까요.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다 이제 뭐 이제 눈이 약간 좀 흥분이 되셔서 막 전세금이랑 뭐 비투 연끌해서 막 시장에 들어온다. 그때 양털 깎기 합니다. 뭐 18년도 1월달 뭐 박상기의 난도 있었고요. 그 전에 뭐 15년도 뭐 이제 중국의 금지, 뭐 인도의 금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패닉셀 하겠죠. 그러면서 하락장이 됩니다. 이런 프레임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될 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개미 털기 지금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털려 나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나중에 호재 투척 나겠죠. 제가 봤을 때 성공 투자는요. 이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자기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뭡니까? 공포, 탐욕입니다. 공포와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 쌓이면요. 여기에서 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게 있어요. 확신이죠.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보냐? 아이고 또 우리 겐슬러 아저씨 또 저러고 있네. 아이고 일론 머스크 아저씨 또 입을 이렇게 또 방정맞게 털고 계시네. 그냥 그러고 맙니다. 누구를 막 이렇게 원망을 한달지 뭐 이렇게 뭐 욕을 한달지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도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이 쓰립니다. 어떻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경험도 사실 중요해요. 이번이 첫 번째 상승장이라고 하신다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여유는 반드시 시행착오와 실패해서 얻어지거든요. 그러려니 하시고요. 특히 실패를 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이제 하락장, 뭐 이제 불장 때 막 이제 쓰면 총알이 없어요. 이제 사고 싶을 때 막 떨어질 때 막 퍼드가 낭자할 때 살 현금이 없네요. 아,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나름 판다고 팔았는데 막 하늘로 쑥쭉 다 팔았는데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그때 또 포모가 엄청나거든요. 아, 분할로 팔아야겠구나. 살 때도 분할로 사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완성형은 없습니다. 자, 크립토는 지식을 제공하는 채널이죠.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거 뭐 또 뭐 선거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이긴다 어디서 뭐 뒤집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어차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봅니다. 단 퍼덕일 이 시즌을 잘 넘기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